풀었니 소영아? 모르는 거 넘어가고 요거는 확실하게 아닌 걸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아 다시 바꾼 거니까 요런 데다 동그라미 X를 표시하면 좋죠. 요 끝에다 요 동그라미 X를 뒤에다 표시하고 나중에 최종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되면 지저분해가지고 실수할 수가 있어서 마이너스 플러스라면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 다 했니? 이거 다 풀었어? 그래서 동영이가 조금 신중하게 끄는 스타일이구나. 트레이드 오니까 좀 다음부터 좀 약간만 더 스피드하게 좀 풀고 집에 가서 좀 천천히 풀고 이렇게 하자. 다른 애들이 워낙 또 빨리 풀어가지고 어때? 저기 기파랑 굉장히 공부하다가 이거 보니까 좀 쉽죠? 그렇죠? 쉬운데 놓치는 게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런 거 할 때 좀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 이제 매체 같은 것도 하나 배운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연결되는 다양한 것들도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 그런 걸 다 알아두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해 주는 것들 꼭 알아야 되는 필수적인 내용이니까 자, 필기를 갖다 해줍니다. 문제 푸는 요령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보자, 이제. 자, 21번. 가부터 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번에는 지한이부터 해볼까? 5번이죠, 5번. 가나, 이거 순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많이 숙지하고 좀 외워야 돼. 실제로 처음 보는 지문을 갖다가 이렇게 순서 맞추는 건 겁나 어렵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뭐 수능에서는 안 나오고 어느 시험에 나올까? 나중에 뭐 전문직 국어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가끔 나오는데 겁나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내신에서 나오는 거 그냥 외워야 돼. 자, 3번 같은 거 21번에 3번. 발표 순서를 안내 발표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런 게 보통은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없죠. 여기는 없습니다. 이게 발표하는 글이 아니라 좀 논설문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좀 생략됐어. 자, 22번 동료가 몇 번? 5번? 가장 위에 발표를 듣고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오케이? 자, 일단 여기서 가장 적절한 것은 투표용지를 좀 봐야 돼. 투표용지. 한 번에 투표용지. 자, 투표용지는 우리가 특별 기업가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갖다가 의미하나요? 그래서 질문하는 건데 주제하고 이제 가장 연관되는 게 여기서 투표용지라는 거를 좀 포커스를 맞아야 돼요. 자, 이기심은 발표의 주제와 일치하는 관점으로 이게 조금 잘못됐죠. 발표의 주제와 일치하는 관점은 뭐니? 이타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타심. 이기심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하는 건가요? 라는 것도 어느 정도 맞을 수는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정답은 하나잖아. 그렇죠? 여기 발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투표를 통해서
사람 그 기업들의 경영을 갖다가 윤리 경영을 이끌어낸다 이런 얘기거든. 3번이 어떤 더 핵심적인 주제에 맞는 거야. 오케이? 만약에 동영이 너가 3번하고 5번하고 헷갈린다고 한다면 3번을 갖다가 찍는 게 정답일 확률이 더 높은 겁니다. 왜? 더 주제하고 더 밀접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게 보면 되고. 자, 넘겨서 23번. 담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서영아 몇 번? 1번이. 그렇죠. 1번, 2번. 도움이 된다. 하나 못 골랐어? 5번을 많이 골랐니? 자, 23번에 5번은 왜 틀렸니? 그렇죠. 사진을 갖다가 이제 무료로 주는 거 뭐야? 무료 촬영권을 준 거는 누구한테 주는 거야? 소외계층한테 주는 거죠. 근데 대가족 3대가 요거를 이제 소외계층이라고 보기는 조금 이제 어렵죠. 오케이? 대가족 3대가 소외계층이라고 좀 확정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좀 답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 대가족 3대도 나와 있나? 자, 소외계층의 사례가 나온 거 한번 보자.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제시문 라를 봐봐. 못했던 거 라를 보자. 소외계층 뭐라 나와 있니? 장애인 밑줄 쳐. 여기 있다. 여기 장애인, 미혼모, 다문화 가정, 혼자 사는 노인 등의 소외계층 사람들 이렇게 돼 있죠. 장애인 다 알 거고 미혼모는 뭐죠? 미혼. 결혼을 안 했는데 어머니가 됐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그런 분을 갖다 이제 미혼모라고 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고서 아이를 갖다 키우는 분을 미혼모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10년 전에는 조금 이제 뭐 그렇다는데 요즘에는 워낙 자유주의 사회가 우리나라가 돼가지고 결혼 안 하고 이제 아이를 낳는 사람도 많아졌죠. 그 일본에서 귀화했나 일본인 여자 한 명 있잖아. 그 방송하면서 개그우먼도 아니고 일본 여자인데 막 이상한 말하는 그 웃긴 여자 한 명 있어. 그 사람도 이제 서양 남자의 그 유전자를 이제 받아가지고 아이를 갖다 키워서 결혼 안 했습니다. 방송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요즘에도 되게 많죠. 다문화 가정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이제 다른 어떤 외국 사람하고 이제 결혼한 건데 왜 다문화 가정이 소외계층제는 동영 알겠니? 그 주변에 차별이랑 다른 차별적인 시선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고 했을 때 엄격한 정의상으로 따지자면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남 다 포함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백인 남자, 백인 여자하고 결혼했을 때는 또 다문화 가정이라고 좀 잘 안 해. 근데 원래 다문화 가정은 맞는데, 근데 어떤 분 이제 우리나라보다 좀 가난한 사람, 특히 이제 여자가 약간 좀 이런 얘기하면 매매운 같은 느낌으로 해서 돈을 주고 이렇게 오는 좀 이제 가난한 나라의 여자들이 왔을 때 그런 걸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고 그 다문화 가정은 이제 적응을 좀 잘 못하죠. 아이라든가 그 여자분께서.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 보기에는 이제 백인이라든가 선진국에서 온 남자 여자는 뭐 적응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잘 하는데 좀 가난한 나라에서 온 분들이 적응을 못하고요. 그 아이가 좀 적응을 좀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오케이? 근데 요즘에 이것도 어떻게 돼? 워낙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사회가 됐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이제 완전 다르죠. 외국인이 엄청 많이 증가했습니다.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외국인 보면 되게 신기했거든. 이제는 뭐 그냥 일상이다. 외국인 보는데. 혼자 사는 노인은 독거노인. 들어봤니? 써. 독거노인. 독고가 아니라 독거노인. 독거 혼자 거주한다. 독거노인. 자, 넘어가서 24번. 예영아, 24번 몇 번? 24번에 5번 하는데 4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리얼 자료 뭐야, 리얼 자료? 오케이. 자, 거기서 이제 보면은 자, 여기 리얼 자료 보자. 봐봐.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축에서 어떤 모습을 강조하는 거냐면 공동무역 매출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게 뭐야? 추세야, 추세. 추세 동사무지. 됐어? 자, 그런데 리을 자료 같은 거를 보면 오케이. 리을 자료를 보면은 각각의 수치를 연도별로 정확히 따져서 제시하는 거죠. 요건 추세보다 숫자가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요. 2,500이냐, 2,600이냐, 뭐 이게 중요한 거죠. 추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는 지금 추세를 갖다 강조하고 있죠. 어떤 수치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거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기다 어디서 동그라미 쳐야 돼? 수치를 정확히. 수치를 정확히 하는 거는 그래프다, 표다? 표다. 그래프는 추세, 흐름, 추이. 자, 넘어가서 은주 25번. 어? 3번? 아니면 5번인가 5번. 자, 여기 좀 보면 직접 자료, 간접 자료 이거는 솔직히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고 직접 가서 보면 직접 자료, 그 다음에 미디어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간접 자료 되는 거야. 자, 그냥 개념만 이해해보자. 직접 자료는 현장 조사하고 설문 조사 등이 있다. 이게 직접인 거 이해되니? 개념상? 왜? 설문도 어떻게 돼? 그 사람한테 직접 받은 거잖아. 현장에서도 직접 그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거나 뭐 인터뷰를 하거나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자료야. 간접 자료는 그렇게 직접 간 게 아니라 다른 걸로 해서 인터넷이나 신문기사, 검색, 논문 이렇게 되는 게 간접 자료가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랬을 때 직접 자료에는 현장 조사가 들어갈 수 있고요. 간접 자료 같은 경우에는 뭐 신문기사, 책 이렇게 쭉 다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프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니?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문기사, 논문, 책 다 들어갈 수 있고요. 현장 조사 같은 것도 현장 가서 사진 찍었으니까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고, C하고 나머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간접 자료고 A 자료도 다 들어가요. 오케이? 이거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이거는 틀리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 자, 26번에 나윤이 3번.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활용해야 돼. 적절하게 활용하면 되는 거지. 뭐 둘 중에 하나만 활용하는 게 어딨니? 특히 이제 여기서 없구나. 발표의 주제와 어긋나는 게 아니야. 둘이 함께 제시한다고 해서. 나윤이 27번에 지연이 3번. 그렇죠. 의미 있는 소비에 대한 열망. 그렇죠. 열망이 몇 번 했어? 틀렸어? 1번? 이건 27번에 1번 봐봐. 27번에 1번은 여러분들이 일단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니? 뭐 이제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떤 뭐 핵심적인 주제하고 좀 연관이 안 되잖아. 그럴 때 약간 배제하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대신해서 봤을 때. 자, 경기가 안 좋으면 무역 매출액은 증가 추세를 보인다라는데 여기 이제 나와 있겠지만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게 뭐니?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거 아까 전에 경기 얘기했죠. 경기 불황. 옆에다 써놔. 경기 불황. 자, 중요한 건 경기가 불황이면 사람들이 물건 많이 사, 안 사? 안 사죠. 사람들이 물건 많이 안 사니까 기업들도 물건 많이 팔어, 못 팔어? 못 팔죠. 그러니까 어떤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감소하는 거야. 됐니? 매출액은 뭐니? 매출하는 액, 판 액수가 매출이야. 그 가게 매출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우리 많이 물어보잖아. 그렇죠? 자, 28번에 정답은 누구 됐냐? 까먹었다. 자, 동요가 4번.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제시할 때야. 이 표가 말고 그래프 제시할 때는 추세를 한눈에 파악한다. 이런 거고. 자, 29번에는 마구잡이를 하자. 예영아. 정답 몇 번? 4번. 그렇죠. 잘했어. 정부의 지원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정부의 지원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정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4번이 되는 거고. 자, 30번은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가장 준전한 몇 번이니? 5번입니다. 5번. 됐어? 30번은 5번. 왜? 기업에서 알 수 있는 삶의 태도가 뭐야? 기업이 뭐야? 기업. 이타심이라는 인간 모습. 그러니까 이건 뭐야? 소외계층을 돕는 게 이타심이야. 됐어? 그럼 여기서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라는 게 잘 나타나시는 거니? 5번이죠. 5번. 여러분 특히 어디다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거니? 가장 낮은 곳으로. 자, 5번에 세 번째 줄 사람이 사는 마을 중에서 가장 낮은 곳. 됐어? 자, 거기 박스 쳐놓고 별표. 자, 가장 낮은 곳으로. 이게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니? 기독교를 한 사람인가? 예를 들면 낮은 곳에 임하소. 오케이? 낮은 곳에 임하소. 낮은 곳으로 가소서 이런 것들인데 낮은 곳이 소외되고 힘들고 좀 불쌍한 사람들이 있네.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되는 거니? 선행을 하는 것이 진짜로 이제 참 선행이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정신에서 좀 그런 거를 강조하죠. 낮은 곳은 이제 조금 이제 사회적 계층이 조금 이제 낮게 있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갖다 뜻합니다. 이걸 기본으로 해갖고 이제 한방눈이 따뜻해지는 거고 진눈깨비는 안 좋아지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세상이 춥고 어두운 게 좀 안 좋은 면이 있다라는 거고 뭐 이렇게 쭉 다 연관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31번 평가와 관련된 단어의 뜻으로 말하자면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과서 보면 맨 뒤에 어휘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시험 범위 체크하는 거 잘 해야 돼. 만약에 이제 시험 범위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 철저하게 다 외워야 됩니다. 어떠니 중간고사 때는 그 단어 끝에 있는 어휘 같은 거 좀 냈니? 어휘 같은 거 안 냈나? 보통 한 70에서 80%는 안 내. 일단 20% 정도는 또 학교에서 냅니다. 상당히 많이지 뭐. 자, 31번의 정답 몇 번이니? 3번. 3번. 그래서 요거를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한번 쭉 보면서 한번 숙지를 해보자. 평가. 평가하는 거 알죠? 사물이나 가치의 수준 등을 갖다 평한다. 아, 높은 수준, 낮은 수준. 이 제품은 안 좋다. 오케이? 뭐 이 연예인들은 막 우리나라 특히 이제 극단적이 좋아하잖아. 뭐 S급이네, 뭐 A급이네 막 하는 거. 그게 평가입니다. 판단? 판정을 갖다 내리는 거 판단. 감상할 때 보면 이게 잘못된 겁니다. 몸짓으로 나타낸다 이게 잘못된 거죠. 이 감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단어를 만들어서 쓰니? 땡땡 감상, 영화 감상, 그 다음에 작품 감상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옆에다 써놔. 예술 작품을 즐기고 평가하는 게 감상입니다. 아마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설명은 조금 더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기 이제 교과서 좀 확인하도록 하고 이거 사전적 정의가 그렇게 나오니까 비슷한 맥락이야. 예술 작품을 즐기고 평가하는 게 감상입니다. 감정은 감정한다. 사물의 특성이나 참과 거짓, 좋고 나쁨을 분별하여 판정하는 게 감정입니다. 감정평가사 아니? 감정평가사. 오? 예은이 알아? 뭐 하는 사람이야? 아, 나윤이 미안해. 감정평가사. 혹시 뭐 아버지가 감정평가사? 희망 직업이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나름 전문직이죠. 기업이라든 그 건물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정해갖고 가치가 얼마인지 보는 게 감정평가사거든요. 우선 트레이닝 할 때. 그래서 물건의 가치를 갖다 따지는 게 바로 이제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감정평가사. 자, 그래서 사물의 특성, 좋고 나쁨을 분별하여 판정하는 게 이제 감정이다. 감정가가 얼마다 이런 거. 볼품품의 감정가 이런 거 들어봤니? 됐어? 옛날에 우리 선생님도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참 이렇게 무슨 집에 있는 막 굴러다니는 막 골동품 갖고 보면은 그 전문가들이 막 와서 이제 막 해주는데 이게 뭐 3대째 내려오는 어떤 뭐 가문의 어떤 위대한 거다 그러는데 감정가는 막 100원, 500원 이렇게 나오고 그런 감성 못 봤니? 아주 옛날에 있었던 건데 그런 게 이제 또 감정하는 겁니다. 재밌는 거 하나 있어. 어떤 사람이 그 100년 정도 된 그 땅인데 감정평가액이 영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영원. 뭔지 아니? 영원이 나왔다는 게 뭔지 알아?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게. 안중근 의사의 느낌. 아, 이거는 우리가 돈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 그래서
영원이라고 딱 치고 다 놀란 거야. 패널들하고 그 사회자가 다 놀란 거야. 아니 뭐 이게 영원이 어떻게 나오는데 딱 그 배심원 중에서 대표가 아 이건 안윤근 의사의 진품이고 이거는 우리가 돈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딱 하면서 이렇게 감동한 거 없어. 이게 감정이야 감정. 됐어? 이해됐죠? 자 5번 비평은 어떻게 쓰이니 지안아 비평. 이거 좀 어렵죠? 제일 어렵죠? 비평. 이거는 옆에다 써놔요. 문학비평 같은 거 많이 해요. 문학비평. 문학비평. 됐어? 자, 그래서 아름다움과 추함 등을 분석하여 가치를 논한다라고 했을 때 밑줄 쳐. 자, 아름다움과 추함 등을 분석하는 건 좀 예술적인 분석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문학만 비평이 쓰이는 게 아니야. 다른 것도 다 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좀 선생님 딴에는 잘 알려진 사례가 문학비평이죠. 그래서 문학비평 말고 예술작품에 대한 미술비평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문학비평하면 그 소설이나 시가 뭐가 좋고 뭐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걸 전문가가 쓰죠. 그런 걸 갖다가 문학비평이라고 해요. 있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 앞에 나온 시 있죠? 안도현의 우리가 뭐 눈발이라면 요 시에 대해서 막 전문가들이 문학 교수들이 막 뭐가 좋고 뭐가 뭐 아쉽고 뭐가 어떻고 막 이렇게 해설하고 막 하는 걸 갖다가 문학 비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적인 가치를 논하는 것을 비평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 예술적 가치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아름다움과 추함이라고 얘기하죠. 아름다움을 갖다 공부하는 학문이 뭐야? 바로 미학이잖아. 미학. 됐어? 그러니까 미학이라는 건 뭐니? 예술적인 거하고 밀접하게 연관하는 거죠. 미학과 하면 우리 가장 떠오르는 인물 누구 있어? 미학과. 서울대 미학과 나와가지고 미에 아주 두통에서 글로벌한 어떤 예술을 성공시킨 사람이 누구니? 방시혁. 방시혁이 서울대 미학과 나와가지고 뭐가 아름답고 뭐가 좋은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고 철학이 되게 깊은 사람이야. 근데 음악적인 재능도 많아가지고 하여튼 지금의 BTS를 방시혁이 이제 만든 거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런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 안 좋은 얘기일 건데.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니? 여기 심화라고 돼 있죠? 그 다음 페이지 시험부터 여기 자동적으로 숙제입니다. 아니? 자 조금 쉬었다가 여기까지 이제 좀 끝냈고 원래 4-2를 선생님이 좀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좀 불확실하고 좀 시험 범위가 안 나온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3-1에 좀 담화가 좀 그나마 좀 쉬운 편이거든. 너네들 진도를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좀 담화를 간단하게 좀 공부하고 오늘 수업을 좀 마치도록 할게. 좀 어려운 어떤 발음이나 표현 같은 것들은 조금 살짝 뒤쪽으로 하고 여러분들 수업.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좀 단톡방에 지금 다 들어와 있죠. 예용이 안 들어있나? 아 들어가 있네. 사람 많네. 이건 부회장이야? 오 부회장님이시구나. 몰랐네. 회장님이시네. 자 혹시 하다가 여러분들 지금 3단원을 수업 나가면 나한테 카톡을 좀 보내줘. 뭐 3-1을 나가는지 3-2를 나가는지 거기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 3-1은 기본적으로 담화는 시험 범위 안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야. 오케이? 그래서 담화를 좀 할 건데 담화를 할 건데 3단원 어디 진도 나갔는지 좀 나중에 수업 때 하면 좀 알려줘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동태명태 얘기. 그 다음에 음식을 천천히 먹자라는 것도 가끔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 보조 수업 자료로. 그거 나가면 그것도 좀 얘기를 해주고. 오케이? 자, 좀 쉬었다가 담화하도록 할게요. 뭐라고? 다시 뭐? 단톡이 없어?
자, 그래서 뭐 꼭 필수는 아니까 너무 뭐 크게 신경 쓰고 어머니만 들어와 있거든. 어머니한테 좀 초대를 해달라고 해. 선생님 그거 좀 아니면 너 친구 추가를 할 수 있죠. 너희가 초대를 할 수가 있나? ACA에서 엄마한테 그냥 초대를 해달라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 아니면 지금 할래? 엄마한테? 엄마 같잖아. 그쵸? 엄마한테 초대를 하려고 하면 이 방이 초대가 돼. 그리고 아주 필수적인 건 아니야.
좀만 안 됐다고.
자, 보자. 담아 보자. 담아. 자, 이거는 이제 빈칸을 여러분들 좀 채우기보다는 이제 선생님 설명하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채우는 것도 있는데 자, 내용 보면서 그래서 3-1 교재 3-1에서 교과서 분석 노트로 와봐. 3-1. 자, 몇 페이지인지는 몰라서 16페이지. 자, 3-1의 담화 쪽으로 가보자. 담화는 이제 전번에 기파랑할 때 좀 간단하게 좀 배웠는데 일단은 뭐 내신에서는 많이 다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험 범위 안 나오는 경우는 뭐 거의 없고요. 자, 담화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뭘 생각을 갖다 하면 되냐면은 이 구성 요소가 중요합니다. 구성 요소. 구성 요소에다 별표. 구성 요소가 뭐 4가지 정도로 이제 좀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말하는 이, 그 다음에 듣는 이, 그 다음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맥락 이렇게 됩니다. 자, 담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맥락이야. 맥락에 별표 2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화자, 청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당연히 듣는 사람이 있겠죠. 화자, 청자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얘기하는 게 담화기 때문에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내용이 들어가야 돼. 자, 그런데 이 내용이라는 것이 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니? 맥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맥락이 여기서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맥락은 일단 무조건 좀 외워주는 게 좋은데 2가지로 나눠집니다. 2가지. 상황 맥락하고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나눠져. 자, 상황 맥락이 하나 있고요. 1이라고 써. 사회문화적 맥락을 2라고 씁니다. 됐어? 그래서 맥락은 2가지로 나눠진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맥락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말의 내용이 달라지고 이해 정도도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담화를 갖다 배우는 겁니다. 자, 담화의 구성 요소는 말하는 이하고 듣는 이. 오케이. 자, 여기서도 맥락이라는 게 좀 들어갑니다. 자, 똑같이 우리가 뭐라고 그랬니? 식사하기에 불편한 점은 없으셨어요? 라고 우리 이제 말하는 이가 얘기한 겁니다. 화자가 얘기를 한 거야. 자, 말하는 이 같은 경우인데 먼저 말하는 이가 식당 주인, 듣는 식당 손님, 치과 의사, 그 다음에 치료를 받은 환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지금 뭐냐면 말하는 이가 여기는 식당 주인, 여기서 말하는 치과 의사인데 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떤 담화, 즉 우리가 얘기할 때 의미는 어떻게 돼? 2가지로 달라지죠. 왜 달라지냐 이거야. 똑같이 식사하기에 불편한 점은 없어졌어요 라고 어떤 언어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의미에서는 차이가 달라져. 왜 그러냐 이거. 왜 그러진다? 뭐 때문에 그렇다? 문제야 뭐 때문에 그렇다? 맥락 때문에 그렇다. 맥락 때문에. 오케이? 그럼 맥락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걸 갖다가 이제 잘 봐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말하느냐 듣느냐에 따라서 담화 의미가 달라지므로 담화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말하느냐 듣느냐에 따라서 이제 되는 건데 이것도 있어. 당연히 이게 아예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근데 뭐가 중요한 거니?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무슨 맥락이냐 여기서는 상황 맥락을 갖다 보여야 됩니다. 자, 상황 맥락은 뒤에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 상황이 달라. 머릿속에 들어와? 상황이 다른 거야. 자, 위로 올라가서 대충 우리 식당 주인하고 식당 손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야?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상황 또는 밥을 다 먹은 상황이야. 치과 의사하고 환자는 어떤 상황이야?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치과 의사는 뭐 하는 상황이야? 치료를 하는 상황이야. 상황이 달라. 그걸 갖다 뭐라고 부른다? 상황 맥락. 그래서 상황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상황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포커스를 맞추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상황. 동그라미 안 되니까 피가 안 나. 자, 근데 어떻게 되는 거니? 상황 맥락도 있지만 뭐가 있어?
사회 문화적인 맥락도 이렇게 있다. 맥락에는. 아니? 자, 상황 맥락 다시 한번 보자. 자, 5분 남았는 걸. 자, 학교 정문이고 지각하기 5분 전이야. 됐어? 야, 5분 남았는 걸 무슨 뜻이니? 괜찮다. 우리 5분 안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업 시작하기 5분 전이고 교실 아니야. 이제 맥락 상황 보면 이제 어디 나가자라고 합니다. 5분 남았는 거 이런 거는 뭐야? 나가지 말자. 의미가 뭐가 되는 거야? 나가지 말자. 여기는 뭐가 되는 거니? 괜찮다가 되는 거야. 뭐가 다른 거야? 상황이 다른 거죠. 오케이? 그 상황을 다른데 우리가 어떤 걸로 딱 표시할 수 있니? 시간하고 장소, 시간하고 장소. 시간 장소에서 배우죠. 시간 장소. 상황 맥락에서 중요한 게 뭐니? 어떤 시간하고 장소입니다. 왜? 여기에 따라서 상황이 우리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됐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 시간이 수업 시작하기 5분 전이 아니야. 오케이?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 나가자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야, 5분 남았는 걸 우리 갔다 올 수, 화장실 갔다 오려면 5분 남았는 걸 그럼 갔다 올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약간 촉박하다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나가지 말자라는 어떤 의미가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다? 시간하고 공간이다. 아까 전에 위로 가서도 우리 떠올려 보면은 자, 치과 의사 어떤 공간이었어? 병원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치아 어쩌고저쩌고 해서 음식 먹을 때는 어떤 공간이니? 식당이었죠. 공간이 다른 거야. 공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황 맥락이 달라지는 거야. 사회적 문화적 맥락은 사회가 다른 거고 문화가 다른, 사회 문화가 다른 겁니다. 오케이? 사회 문화가 다른데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될 수 있어. 옆에다 써놔. 공간하고 그 다음에 역사입니다. 사회 문화적 맥락할 때 옆에다 써놔. 공간하고 역사. 지역하고 역사. 지역. 공간이라고 하면 헷갈리지. 지역하고 역사야. 왜? 지역마다 문화가 다르잖아. 여기서 말하는 지역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이제 지역색이 다른 뭐 전라남도하고 서울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하고 일본, 뭐 우리나라하고 미국 이렇게 이제 지역차가 나면 우리가 문화적인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리고 문화적인 것도 사회문화적인 것도 옛날이냐 아니면 과거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여러분들 문상 같은 거를 요즘에도 표현을 쓰니? 요즘에 문상 거의 안 써서. 문상하면 여러분들이 쓰는 표현이 뭐야? 문화상품권이잖아. 요즘 문화상품권 쓰니? 안 쓰지 이제. 다 없어졌죠. 카톡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그치? 근데 어른들이 문상이라고 하면 뭐야? 장례식장 가가지고 인사드리는 거 어떠니 문상이라고 또 많이 얘기해. 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되는 거니? 옛날과 지금이 좀 달라진단 말이야. 역사적인 거라든가 어떤 지역적인 거에 따라서 사회문화적 맥락이 달라져.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니? 쌀을 사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처음 들어볼 거야. 쌀을 판다라는 의미 들어봤니? 쌀 산다는 게 쌀 판다? 처음 들어보죠. 그렇죠? 이게 농촌에서는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옛날 농촌에는 이렇게 많이 쓰여. 아니 쌀을 사는데 왜 쌀을 파는 거지? 그렇게 써. 쌀 사가지고 뭐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쌀을 팔아갖고 돈을 마련했다라는 걸 이렇게 씁니다. 생소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니? 돈을 주고 쌀을 사서 오다라고 얘기하죠.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농촌이라는 어떤 지역과 옛날 어르신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갖다가 이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상황 맥락이나 시간 장소,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담화 의미가 달라지므로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 오케이? 맥락에는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자, 그 다음에 당화의 특성. 이거 배운 거 기억나니? 뭐라고 봐야 되는 거니? 담화의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주제로 일관되게 모아져야 된다. 어떤 한 주제하고 모아지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지 주제와 어긋나는 내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주제와 어긋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떨어진다? 그래? 배웠잖아 이거. 그래. 무슨 성이 떨어진다? 통일성. 그래, 통일성이 떨어진다. 통일이 뭐야? 하나로 합쳐지는 게 통일이잖아. 그래서 근데 좀 외워줘야 돼.
그러니까 주제하고 좀 동떨어지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주위 친구들 보면 그런 애들 있지 않니? 막 얘기하다 보면 좀 주제하고 동떨어진 얘기하는 애들? 그런 친구들 없나? 선생님이 약간 좀 그런 경우인데. 주제하고 동떨어.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얘기가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서 막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거든. 그거 막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통일성이 약간 떨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긴밀하게 연결되는 게 별표야. 긴밀하게 연결. 자, 앞에 거는 주제로 모아지는 겁니다. 주제로 모아져야 되는 거고 주제 벗어난 내용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이 뒤에 거는 긴밀하게 연결돼야 되는데 긴밀하게 연결돼야 되면 어떻게 돼? 적절한 접속어나 지시어 등이 있어야지 긴밀한 겁니다. 오케이? 이건 이제 언어적으로 약간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통일성 말고 긴밀하게 연결되는 걸 갖다 또 뭐라고 보니? 기억나니? 나윤아, 기억 안 나? 그렇죠. 응집성. 기억 안 나. 응집성. 됐어? 자, 여기서 보면 되게 비슷해. 하나로 모아지는 거고 하나로 연결돼야 되는 거야. 됐어? 근데 어떻게 통일성과 응집성을 구분하니? 통일성은 주제야. 내용. 옆에다 써놔. 내용. 여기 거다 소리. 내용이 주제야. 내용이 포커스를 맞추는 게 통일성이야. 좀 외워둬야 돼. 자, 응집성은 뭐니? 접속어나 지시어야. 접속어로 지시어로 약간 언어적인 형식적으로 모아지는 게 어떤 응집성이야. 언어학자가 이렇게 명칭을 붙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좀 외워주고 좀 그냥 뭐 숙지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통일성하고 응집성을 어떤 역할을 하니? 잘 전달하는 거죠. 결국 전달하고 짜임새를 갖다 높인다.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짜임새를 높인다. 오케이? 짜임새가 없으면 어떻게 돼?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면 뭔 말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 그쵸? 옛날에 맹구 이런 코미디언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얘기해갖고 막 웃기고 막 그랬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 애들이 얘기할 때도 약간 그렇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담화에서 접속어하고 지시어의 역할. 오케이. 자, 요거를 쓰면 문장 간의 관계가 더 분명해지고 표현의 반복을 피한다. 이건 뭐겠니? 지시어죠, 지시어. 그 사람, 그것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문장 간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은 뭐니? 이건 이제 접속어. 자, 어디다 체크해야 되니? 접속어는 결국 접속어가 어떻게 해서 그러나 문장과 문장 사이죠. 문장들 간의 관계야. 그렇죠? 접속어는 뭐야? 나는 밥을 먹었다. 그러나 배가 고프다. 문장과 사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들 간의 관계야. 있어? 그래서 뭐 당연히 결론은 똑같아. 전달 잘 된다라는 거야, 전달. 자, 지시어는 같은 표현의 반복을 갖다 피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간결해진다. 있어? 간결해진다. 나는 밥을 먹었는데 밥을 어쩌고저쩌고 밥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것 이렇게 딱 얘기하면 또 쉽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니? 간결해지는 거고 같은 표현의 반복. 그러니까 여러분 지시어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고 접속어를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됐어? 이런 걸 뭐 많이 뭐 의도적으로 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좀 숙지를 해야 됩니다. 왜 이건 뺐냐 이건 적절한 접속어나 뭘 사용하면 당연히 뭐 지시어겠죠? 지시어를 사용하면 짜임새도 높고 뭐 좋다. 됐어? 그냥 담화적으로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비슷한 얘기인데 이거는 뭐니? 담화의 어떤 구성 요소야. 구성 요소. 담화의 의미를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하자고 여러분들 것도 상황이 어느 정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대. 요게 포인트죠. 두 번째 줄에선. 사회문화적 맥락. 상황 맥락이 아니야. 여기서 지금 얘기가 가리키는 건 뭐야? 사회문화적 맥락입니다. 뭐가 들어가는 거니? 역사적 상황, 어떤 문화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세대 같은 것들. 하나가 뭐지? 뭐가 되니? 아까 전에 얘기했던 선생님이 지역. 그렇죠. 지역. 잘했어. 지역.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가 다르다라는 거야? 사회문화가 다르다라는 거야. 됐어? 사회문화가 다르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다 태어나고 자라서 그렇지 나중에 대학교 가면
뭐 지금은 또 많이 달라졌지만 지방 애들도 오고 뭐 해외 애들도 오고 그러면 정말 다릅니다 문화가. 오케이? 정말 이상하게 막 다르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가서 신기하게 하고 선생님 대학교 갔을 때 지방 애들 되게 많았는데 진짜 달라. 서울 애들은 약간 지방 애들 표현하면 깍쟁이고 개인주의거든. 근데 지방 애들은 그냥 니 거 내 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제 지방 애들하고 같이 이제 자취를 한 적이 있는데 걔네들은 내 속옷 막 갖다 입어. 그래가지고 왜 입냐고 약간 화를 냈는데 친구 사이 어떠나? 막 그러면서 그냥 입어. 오케이? 그러면서 안 빨어. 빨기도 속옷을 안 빨고 내 걸 자꾸 가져가. 그러니까 나 막 열받았고 막 그랬는데, 너는 외국 사람들 우산 안 쓰는 거 아니? 비와도 우산 잘 안 씁니다. 오케이? 다 맞아요. 그리고 이상하죠. 그렇죠? 특히 미국 애들은 또 이제 어떻게 돼? 신발 신고 집에 들어가고 침대에 올라가서 눕고. 우리 와이프가 보면 기겁을 할 텐데 신발 신고 막 침대에 눕습니다. 오케이? 호주 사람들은 거리를 걸어 다니는데 신발을 또 잘 안 신어. 환장하다. 우리나라 보면 이제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정말 달라. 그런 걸 알아야지 어떻게 되는 거니? 문화를 잘 알아야지 이게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 맥락,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 자, 오케이. 자, 담화의 특성인 통일성과 응집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만 한 얘기야,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하나만 한 얘기입니다. 통일성, 응집성 할 때 좋다. 좋다. 뭐가 좋아? 정확하게 파악한다. 의도를 정확하게. 좋다야, 좋다. 굿. 뭐가 굿이야? 그런 여러분들이 논리력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나씩. 요거는 한 번은 해볼까? 요거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유미와 성현 요거는 쓰고요. 안 한 것만. 요거. 요거는 그냥 읽으면 요건 뭐 중요하지 않았어, 선생님. 다만 참여자는 뭐 유미하고 성현이고 뭐 시간.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시간 장소네. 다 했니? 자, 보자. 자, 옆에서 이제 보면은, 아까 전에 이제 공부한 거하고, 소리 여기부터 봐야 되겠구나.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잖아. 그쵸? 자,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는, 뭐, 누가 말했든 어쨌든, 화자, 뭐, 청자라는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이 이제 있어야 돼. 혼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간이라는 것도 있고, 여기 뭐도 있어? 이런 공간이라는 것도 있게 됩니다. 됐니? 자, 그 다음에 시간 쪽에서 이런 것도 있죠. 내용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네. 라는 것도 시간적인 게 있어. 됐어? 그래서 우리가 뭘 봐도 되냐면, 우리가 일단은 체크해야 될 게 뭐니, 여기서 구성하는 요소를 갖다 보면 담화의 참여자 유미와 성현 이렇게 있는 거야. 화자하고 청자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니, 시간하고 장소가 되는 거니까 이게 뭐가 된다? 맥락. 그리고 뭐가 있어? 마지막으로 요런 이제 내용들, 요런 내용들 됐어? 그래서 나윤아, 담화의 요소는 모두 몇 가지다? 네 가지. 뭐다?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맥락. 됐어? 자, 그럼 여기서 맥락은 상황 맥락일까? 사회문화적 맥락일까? 나윤아. 상황 맥락. 왜?
시간과 공간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니? 이제 요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뭐 영향은 크게 안 미친 것 같은데 학교 끝나고 나는 거니까 이제 연관은 어느 정도는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뭐야?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방과 후도 있구나. 그렇지. 방과 후도 좀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교실이야. 됐어?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뭐야? 도서관 어때라고 얘기하잖아. 이게 무슨 뜻이야? 도서관이 뭐 좋냐, 어쩌냐 이런 거죠. 그래서 Q. 은주야. 여기서 이제 답변은 뭐니? 바로 그렇죠. 니은이 되는 거죠. 됐어? 도서관 좋니? 뭐 이런 뜻이 아니죠. 도서관에 같이 가서 시험 공부하자 이런 얘기지. 자, 여기서도 어떻게 돼?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식당하고 지금 이제 치과 병원이야.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니? 말하니 듣느니하고 이제 시간 공간 이런 게 다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 똑같은 말이야. 식사하기에 불편한 점 없으셨나요? 똑같은 말인데 맥락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니? 의미가 다르죠. 가는 식당에서 음식이 나와 접대 태도에 뭐가 어땠다? 만족했는지, 괜찮았는지 뭐 이런 거 묻는 거고 나에서는 식사할 때 치아 상태가 괜찮았는지 뭐 하는 거니? 뭐 점검하고 체크하는 거겠죠.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지연아, 자 여기서도 어떤 맥락이니? 상황 맥락. 그래서 요거 체크하자. 요거 상황에 따른 거니까. 요거 여기다 상황 맥락이라고 써놔. 자, 예영아 여기 퀘스천. 요거에서 정답은 뭐야? 정답은 리얼. 맞았니? 요거 틀린 사람은 미음. 자, 가의 상황에서 1이야, 1. 가가 이 왼쪽 상황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식사하기에 불편한 점은 없었냐? 불편한 점이 없었다. 또는 불편한 점이 있으면 뭐 이게 불편했다. 그래서 주문한 음식이 다 식은 채로 나왔다. 뭐 이렇게 컴플레인을 갖다 약간 이제 거는 거네. 아쉽다. 뭐 이 얘기겠죠? 자, 그다음에 아까 전에 배웠던 걸 이제 그림 보면서 우리가 다시 복습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다르죠. 자, 이 페이지도 한번 해볼까? 자,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요거는 그냥 요거 이제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쓰면 됩니다. 요거는 요것도 좀 숙지하는 게 낫죠. 쌀을 사다라는 거를 좀 외워야 되는데, 자 아쉽게도 이제는 거의 안 씁니다. 지방에서는 쓸 수 있을지, 지방 어르신들 일부는 좀 쓰겠다 이제 웬만하면 잘 안 쓰는 단어지, 표현이죠. 지방도 요즘에 도시화가 많이 돼가지고. 자, 볼까? 자, 1, 2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고려해야 될 점을 알맞은 것은 누구냐? 우리 서영아, 뭐뭐? 디귿하고 리을이죠. 그래서 왜 그러는 거야? 언제, 어디서, 됐어? 자,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는 거니? 상황 맥락이라고 써요. 상황 맥락. 됐어? 자,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맥락이다. 근데 여기서는 언제 어디서기 때문에 상황 맥락이다. 상황 맥락 써야 돼. 자, 그래서 동요가 1, 2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한 것은 몇 번이야? 리얼. 리을이죠, 리을.
이런 상대를 안심시키는 거, 이는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하는 거. 오케이. 자, 3, 4에 들어가는 건 그냥 상황 여러분들 하는 거니까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야. 자, 7을 정리한 것도 좀 외워주는 게 낫습니다. 좀 이건 외워 그냥. 고모가 촌사람 표현 아닌가? 좀 농촌분이고 그 다음에 어르신이기 때문에 나이가 좀 많아. 그래서 이런 표현을 갖다 씁니다. 쌀을 팔아 돈을 마련하는 게 쌀을 사다. 됐어? 요거는 여러분들 좀 외워줘야 돼. 문학 작품 같은 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은주야, 요 캐스천 정답 뭐니? 리얼이죠. 자, 이거는 뭐니? 다마차 간의 지역적인 언어 차이. 농촌에서 쌀을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있다라는 거야. 지역적 언어 차이. 자, 다음 번. 요거는 그냥 안 해도 됩니다. 내용 보고 체크하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아.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 달인이 어떻게 떡볶이 만드는지.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달인님? 갑자기 다 했어? 자, 보자. 2에서 담화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 요소로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예영아 뭐 있니? 여기 니은 리을이 되겠죠, 그쵸? 니은 리을. 요거 세대 차이가 있는 거. 옆에 있는 저 아주머니 어르신 세대 차이 있는 거. 요즘 거는 뭐니? 언어적인 거. 그쵸?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차린 게 엄청 많죠. 그쵸? 근데 어떻게 돼? 차린 게 없대. 겸손의 의미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언어 문화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은주야, 여기 큐. 사용을 하는 게 아닌 거, 이게 너무 쉽네. 뭐니? 이거 시간과 장소죠. 그쵸? 계속 얘기합니다. 시간과 장소는 무슨 맥락? 상황 맥락. 자,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내용은 이제 뭘 의도하는 거냐면, 이건 이제 이거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안 써지냐, 이거. 자,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 나윤아. 니은이죠, 니은. 자, 왜 그래? 여기 그 맛은 어떨까요? 이렇게 나오잖아. 그쵸? 그러니까 맛을 나온 내용이 나와야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통일성이 있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것은 이제 지시어기 때문에 응집성하고 연결됩니다. 지안아. 요 답은 뭐야? 리을?
그렇지 맞죠. 리을이네. 오케이. 그래서 내용상 보면 어떻게 되는 거니? 몇 번 헹궈도 두꺼운 양념 옷은 잘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 오케이. 여기 몇 번을 드러내도 잘하는 떡볶이. 그래서 어떻게 돼? 떡에 양념 맛이 잘 배겨져 있다. 그래서 맛있다. 뭐 이런 얘기고 이거는 그냥 이제 보면 됩니다. 자, 다음 거. 요까지만 하자. 문제 어차피 이거 일단 하세요. 아니 이거 해. 자, 보자. 자, 보면 방송 대본의 내용을 할 때 그래서를 대신하여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어디 갔니? 그래서 조미료는 하나로 안 들어갑니다. 오케이, 정답은 당연히 뭐니? 디귿이겠죠. 그리고 하면은 적절하지 않겠죠. 그쵸? 뭔가 전환되거나 역접이 되거나. 자, 그것을 정리한 표이다. 같은 표현을 뭐 하는 거야? 반복. 중복되는 걸 갖다 피하는 거. 그게 이제 지시대명사. 그쵸? 담아내는 문장들을 긴밀하게 어떻게 되는 거니? 뭐 연결하는 거겠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지안아 이거 다 보겠니? 니은 리을 굿. 자 모든 문장에 넣을 필요는 없죠. 모든 문장에 넣을 필요. 주제 벗어난 내용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쵸? 오케이. 그래서 XX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니은 리을. 그쵸. 나윤아 요거는 요 보기 어려운 것을 1의 의미를 다음 대화 이거는 뭐니? 리을입니다. 리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이유. 서로 다른 주제를 하는 거는 아니죠. 그리고 얘가 뭐가 있냐면 지금 말하는 이들이 모르고 언제 어디 모르고 무엇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오케이? 근데 요것만 아니야. 요것만. 됐어? 그냥 추상적으로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리을만 되는 겁니다. 리을. 오케이. 그 다음에 은주야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굿. 두 친구가 모자 하나를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것은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아니죠. 뒤까지를 좀 다 하고 좀 문제를 풀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내용이 뭐 그렇게 좀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 한 번 정도 이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자 숙제를 갖다가 정리하면은 우리 4-1에서 심화 부분 있죠. 페이지를 다 적어가야겠다. 자 문제 보관 문제야. 자 이제 4-1 볼까? 51쪽.
몇 페이지까지니? 63쪽? 됐어? 자, 여기까지 풀어오고 페이지는 51에서 63입니다. 맞니? 4-1에서 심화가. 자, 그 다음에 3-1. 3-1 그려볼까? 이거는 역시 기본 문제만 좀 풀어보자. 지금 너무 적은데? 가마가 좀 문제가 많아. 어우. 안 했다. 기본까지 더 풀어야 돼. 오케이. 35페이지까지. P35. 24에서 35. 이렇게 두 개 이제 풀어오고요. 조금 이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잘 모르는 거는 좀 본문의 내용이라든가 교과서를 좀 참조해. 미리 좀 선행이지만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많은 문제를 풀고 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미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막 더 반복해서 트레이닝을 계속 할 게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진도를 갖다 해주는 거. 자, 그 다음 미안한데 요거 모의고사 요거 다 받았니? 이거 안 받은 사람 있나? 다음 시간에 제출하는 거겠지? 다시 풀어서 월말까지 잘 체크하고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는 사람들은 나만 질문하고